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추석 이후에 이제 주말에 돼서야 좀 우리 전문가님 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도 좀 숨가쁘게 FOMC 소화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장 지수 일단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면서 양호하고 코스닥이 1%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등, 반도체 반등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원준이 상한가, 한농화성 급등, 에코프로 머티, 머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늘 강조해 주셨던 이 종목도 역시 급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에코프롬 머리. 자, 해외 시장 혼조인데 지금 화면에 나스닥 선물 100포인트 올라가고 있어요. 금요일 날 만기 게임 나온 것 같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장,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잘 가고는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아마 2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 정도 가면 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흔들릴 수 있는데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2500대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스닥이 추세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거겠죠, 여러분. 지난 8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처럼 급락장으로 가는 추세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서 실시간으로 이종복 방송을 들으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이 일단 제일 큰 그림 잡아줘요. 그리고 신의 한 수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보면 어쨌든 뭐 나스닥 2500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도.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여전히 제약 2차 전지 양대축에 반도체는 하방 경직성, 그 다음에 선별 강세 노림수, 이게 제대로 또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가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혼조인데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 강세로 지수도 원래 조금 밀릴 수 있는 흐름이지만은 어쨌든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제약 등 많죠,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그걸 찾아놓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삼성전자 양날의 검에서 삼성전자가 약할 때 지수의 변동성과 지수는 거시기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시기 해도 다른 사람들은 반사이익을 받는다는 얘기가 최근 2, 3주 사이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드디어 나도 2차 전지야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는데, 여기서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가벼운 게 먼저 움직이죠. 이거는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종복이가 2차 전지 긍정으로 얘기할 때 처음에 LG에너지하고 삼성 SDI 위주로 얘기하면서 지금은 포스코로 넘어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에코프로 머리. 그죠?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고 에코프로 머리입니다. 머리. 에코프로 머리 플러스 이제 전고체 개별주를 강조하는데, 오늘은 원준이가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텔레비에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요건 보여주고 갈게요. 저때 저 당시에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양호할 때, 그죠?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양호할 때 여기 보면 신의 한 수, 이게 8월 달 얘기입니다. 이종복은 2차 전지 개별주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한농이만 익숙할 텐데, 이 원준이라는 주식도 이종복이는 지금도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모두 잠든 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김원준이 모두 잠든 후에 노래 불렀다는 얘기고, 김원준에서 김자 빼면 원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얘기해요. 2차 전지 장비주의 원준 좋아요 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시가총액도 있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추세 패턴이 중요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중소형주
쟤들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형주가 따라갈 건데 우선 에코프로 머리, 그다음에 원준, 한농이하고 이쪽도 잘 가지만 이쪽이 지금 시세가 터지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장 보면 요걸로 얘기할게요. 요게 오늘 9시 40분인데 보면 포스코 쪽은 조금 약해요.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도 좀 약해요. 근데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강하죠? 여기서 우리가 팁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많이 빠진 주식, 그리고 반등이 적었던 주식이 어느 쪽이든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제약주는 추세가 강력하고 기똥차게 가는 최고의 섹터. 그 다음에 전력설비도 많이 빠지고 반등이 이어졌던 섹터. 오늘장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하이닉스도 많이 빠진 축에 속하고 하이닉스도 결국은 목요일날 저점 나온 것 같아요. 그날 그 핵폭탄 떨어뜨렸잖아요. 그자들이 지들이 아무리 핵폭탄 떨어뜨려도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면 갑니다. 요거 지금 바닥 다지는 과정이고 오늘 내일 정도 내일이나 모레쯤 정도까지 반등 줬을 때 조금 다시 처질 수는 있어요. 그치만은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61선 쪽으로 계속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고 더 중요한 거는 HPSP 이것도 중소형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림이 더 확실하게 이중바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일 거예요. 이거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가만히만 냅둬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닉스가 하반 경기성 주면서 반도체과의 움직임이 좋은데 오늘 움직임이 좋은 반도체는 HBM과의 중소형주 그리고 CXL서부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지 이건 특징주입니다. 이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면 13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서서히 21선을 밑으로 쑥 집어넣으면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봇 쪽도 오늘 하반기 경기성 좋고요. AI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도 오늘 셀트리온이 좀 불쌍해요. 셀트리온이 21만 원대로 쫙 치고 가다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오니까 윗꼬리가 생기는데 제약주도 상승 여력이 있는 굵은 제약주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장 특징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약주 가운데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반도체 가운데서의 낙폭과대주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 추세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로봇 AI 등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지수인데요. 진짜 지수 차트 보면 좀 거시기 하지만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나스닥이 19,500으로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종목은 말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데 25,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19,500으로도 흐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약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건데 그걸 깨고 죽지 않는 한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최소 355에서 365선으로 반등 주는 게 맞아요. 그게 하이닉스 필두로 움직이든 삼성전자가 반등 한 2, 3일 정도 세게 하든 아니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든 아니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제약 등이 다 가든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봤자 340에서 335를 안 깨면 삼중바닥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수가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죽을 거냐 이쪽으로 올라갈 거냐를 판단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올라가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꾸역꾸역이라도. 대신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350 돌파 347 지지 체크라고 놨는데 저건 마디가고 뭐 340
348만 넘어가도 돼요. 이 정도면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 되고,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해 드릴게요.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시장은 결국 반등 나올 거고, 삼성전자가 향후에 반등을 줄 때, 지금도 보세요. 나는 삼성전자가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위험해 보이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졌을 경우 6만 지지 여부, 요게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이라는 게. 근데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에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줄 때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증권 전문가가 방송하면서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거려.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삼성전자 반등 나올 건데,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같이 반등 주면 작년 4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시장은 결국 반등 나올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소외주를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가는 제약이나 전력설비나 이런 쪽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장이 2만500 쪽으로 다시 계속 고점 돌파하려고 꾸역꾸역 올라갈 거 뻔하고, 그러면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많이 빠진 반도체 한두 개 고르고, 그 다음에 제약주 넣고, 로봇 순환에 타진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추세가 약하니까 반도체나 로봇이나 저쪽 섹터는 한번 올라가면 되밀리거든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리노공업하고 하이닉스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리노공업을 25만 원권이나 그 위에 물렸다, 이거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20만 원 위에서 물렸다, 이거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추가 매수했을 때도 비중이 한 30-40% 내외 정도가 돼야지 되지, 여기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 그리고 돈이 있을 경우 반도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드디어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8월 달서부터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반대의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시장 반등 나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반도체 주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알아봤고요. 추가 매수를 좀 지금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의 의견 고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는 신규 매수자들이 관심 가질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